안녕하세요. 오늘 다루고자 하는 것은 주택 구입하실 때 제출해야 하는 자금 조달 계획서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는 쉽게 설명하면 집을 취득할 때 자금이 어디에서 났는지 정확하게 출처를 밝히라는 것입니다. 해당 정책이 처음 시행될 때만 하더라도 투기 과열지구를 대상으로 사실상 서울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할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었는데 최근에 규제지역 담보대출이 제한되면서 주택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이 확대되었고, 그러면서 증빙자료 의무 제출 제도도 확대해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 10월 27일 해결된 거래계약분에 적용될 자금조달 계획서에 대한 개정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이 확대되었다는 것입니다. 개정 전에는 규제 지역은 3억 원 이상, 비규제 지역은 6억 원 이상 주택 거래 시에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했었는데, 개정이 되면서 규제 지역은 거래 금액과 상관없이 모든 주택 거래 시에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규제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투기 과열 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을 말하는데요. 최근 2020년 12월 18일에 또 추가가 되었죠. 그래서 추가된 지역까지 반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기 과열지구는 서울 전 지역을 포함해서 경기, 인천, 대전, 대구 일부 지역, 그리고 세종, 경남의 창원, 의창까지 총 49개의 지역이 지정되었고요. 조정 대상 지역은 서울 전 지역을 포함해서 경기 대부분, 그리고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무려 111개 지역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정된 지역 중에서 열거되어 있는 읍면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전국의 웬만한 곳은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투기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에 해당하는 규제 지역에 소지하는 주택을 거래할 때에는 거래 금액과 상관없이 반드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주택 거래에는 입주권 공급 계약, 전매 계약, 분양권도 포함되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구분하지 않아서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투기 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시에 자금 조달 계획서뿐만 아니라 자금 조달 계획서 기재 내용에 대한 객관적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개정 전에는 투기 과열지구에 9억 원 초과하는 주택을 거래할 때에만 증빙 자료를 제출했었는데, 투기 과열지구 내 모든 주택 거래 시에 증빙 자료를 제출하는 걸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증빙 자료는 실거래 신고 시 매수인이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 항목별로 거짓 없이 기재하였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되는데, 자금 조달 계획에 실제 기재한 항목별 서류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금 조달 계획에는 자기자금이나 차입금 등을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관련 증빙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기자금의 금융기관 예금액은 예금 잔액 증명서로 제출하시면 되고, 주식이나 채권 매각 대금은 주식 거래 내역서나 잔고 증명서 등으로 제출하시면 되고, 증여나 상속받은 것은 증여나 상속세 신고서, 납세 증명서 등을 제출하시면 되고, 현금 등 그 밖의 자금은 소득금액 증명원이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처분 대금 등은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차입금 등의 금융기관 대출은 금융거래 확인서나 부채 증명서나 대출 신청서 등을 제출하시면 되고, 임대보증금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시면 되고, 회사 지원금, 사채, 기타 차입금은 금전 차용을 증빙할 수 있는 차용증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개정사항은 법인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세 번째는 법인이 주택거래 신고 시에 이번에 신설된 별도 서식, 법인 주택거래계약 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법인이 주택의 매수자로서 거래 신고할 때는 거래 지역 및 거래 금액과 무관하게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법인이 주택거래에 대한 신고를 할 때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 계약 체결일,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 거래 대상 부동산 등의 소재지, 실제 거래 가격 등만 신고하면 됐었는데, 이에 더해서 법인 등기 현황, 거래 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
주택 취득 목적 등을 추가로 신고해야 합니다. 보시는 게 이번에 신설된 법인주택거래계약 신고서입니다. 해당 신고서는 주택거래 당사자 모두 법인인 경우뿐만 아니라 거래 당사자 중 일방만이 법인인 경우에도 제출해야 하고, 거래 당사자 모두 법인인 경우에는 매도인, 매수인 각각 별도로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법인은 비규제 지역 내 6억 원 미만 주택 등의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됐었는데요. 이번에 실거래 조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법인이 매수자인 모든 거래 신고건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자금조달계획서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규제지역에서 주택거래를 했다면 모든 거래에 대해서 제출을 해야 하고, 비규제지역에서 거래를 했다면 개인은 6억 원 이상에 대해서만 제출하고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해서 제출해야 하고, 증빙자료는 규제지역 중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모든 거래에 대해서 제출해야 한다는 것으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할 때 몇 가지 유의해야 될 사항 말씀드릴게요. 자금조달계획서는 매수자가 직접 작성을 해야 하는 거고, 매수인이 공동명의이거나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각각 작성을 해야 합니다. 만약 매수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 매수인별 금액을 합산한 총 금액과 거래 신고된 주택 거래 금액이 일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금조달 계획에 기재한 금액과 총 매매 금액이 일치해야 합니다. 자금조달 계획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자면, 주택 취득자금 조달 계획서상에 자기자금의 합계금액 7번 금액과 차입금 등의 합계금액 12번 금액의 합계액인 13번 금액과 14번 금액, 조달금액 지급 방식의 총 거래 금액이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제재가 있는데요. 자금조달계획서를 미신고할 경우에는 500만 원의 과태료가 있고요. 잘못 작성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2%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과세관청의 입장은 금융추적조사를 통해서 자금 원천의 흐름을 끝까지 추적해서 실제 차임 여부 등을 검증하고, 필요할 때는 자금을 대여한 자나 법인 등에 대해서도 자금 조달 능력을 검증해서 조달된 자금이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에서 비롯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사업소득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해서 정밀하게 검증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에 따라서 국세청이나 구청, 관할 세무서, 한국감정원 등으로부터 부동산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 안내문을 받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같은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조사를 받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자금 출처가 불확실하거나 작성 방법에 대해서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분들은 꼭 세무사와 상담을 한 후에 진행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저는 다음번엔 더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